자, 10회 갑니다. 예, 위클리 테스트 10회입니다. 벌써 10번째네요. 이제 앞으로 11회부터 오늘 하고 나면은 이제 16회까지 한 6번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아마도 제가 종강을 하는 이 위클리 테스트가 끝나면 한 5월 달쯤 될 것 같아요. 5월 달쯤 되니까 그때쯤에 이제 문제 많이 풀겠죠. 문제 많이 풀면서 또 위클리 테스트 문제 틀린 것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요. 그렇게 진행한다면 아마도 조금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조금 일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수험생 되십시오. 그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가끔 가다가 질문을 받다 보면요. 참 너무 어이없는 질문들이 많죠. 그래요. 처음 공부하는, 유기화학을 처음 공부하는데 당연히 이상한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참 좀 이런 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려준 대로 심플하게 외우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기를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각색을 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각색을 하거나 내지는 국어적인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공부에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좀 자제하시고요. 좀 내용을 갖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과감하게 그 화물퉁으로 다 암기해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임한다면 조금 더 유기 공부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10회 한번 찍어보도록 하시죠. 자 갑니다. 입체화학을 고려한 결과물이다 그랬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이죠. 특징부터 가봅니다. 엔티마코프니코프죠. 그리고 신첨가죠. 이럴 때 어디 가서 붙었습니까? 당연히 OH는 여기가 단일 결합되고 OH는 여기 가서 붙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OH가 붙은 위치는 일단 맞죠. 그러면 이거는 결과물상 OH가 붙는 위치는 맞으니까 엔티마코프니코프는 만족을 해 줬지요. 그 다음에 신첨가죠. 원래 일반적으로 그냥 반응을 수행시키면 얘가 만약에 이 OH가 올라가 있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얘는 위아래 반반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위쪽 반 아래쪽 반 하는 신첨가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자 OH가 올라가 있죠. OH가 올라가 있으니까 위쪽은 이 OH가 올라간 이 위쪽은 OH기에 의해서 걸리킬 겁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위쪽은 입체 장애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OH기는 여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수소도 아래쪽으로 첨가가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죠. 그래서 결과물은 바로 이와 같이 아래쪽에서 첨가되고 엔티마코프니코프 첨가가 일어나 줍니다 라는 결과물, 요것이 주종으로 얻어지고 얘의 인한 휴목까지 나오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신첨가다라고 하고요. 하이드로보레이션 과정은 입체 장애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자, 두 번째는 MCPB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에폭시데이션이고요. 역시 신첨가죠. 마찬가지입니다. OH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걸리킴이 있어서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산소는 아래쪽으로 끼어 들어가는 결과물만 얻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은 위 결과물이 얻어지는 이유는 입체장애 때문이다. 당연히 이거고요. 그 다음엔 평면 구조이므로 결과물이 더불어 인한 휴머가 생길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한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죠? 한쪽은 걸리키니까 한쪽만 간다. 그러니까 인한 휴머는 나오는 거 아니고요. 세 번째, 위 반응은 모두 스테레오 스페시피에 이건 뭡니까? 둘 다 씬 100%란 얘기죠. 씬만 100%니까 이거는 스테레오 스페시픽, 입체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르는 것은 맞을 겁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죠? 예, 정답 4번이 몇 번인지는 거기 여러분들은 저는 실제선 따라서 번호는 참고해 보시고요. 기억과 디귿이 올바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가 과거에 피트 2015년도에 떴었죠. 그때 기출에 뜬 문제와 거의 유사하고요. 저는 이거 한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에 만들어낸 문제 같은데요. 예전 문제였는데 시험에 나왔은 적이 있네요. 자,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자, 반응을 보면서 딱 느끼는 거죠. 무슨 반응입니까? 아유다드 음이온입니다. 그러면 이놈은 2차죠. 2차까지 치환 반응을 시켜주는 놈입니다. 당연히 때리고 나가는 반응,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SN2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놈의 뉴클레오파일이 누굽니까? 라는 거 보고 차수 보고 판단하는 거죠. 2차까지 치환시키는 놈들 명단 외우고 있습니까? 예, 그런 명단 쭈르륵 전부 다 암기하시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것은 에탄올 썼죠? 약하죠.
요 위치가 뭔가요? 벤질릭입니다. 벤질릭의 특징은 SN1도 잘하고요. SN2도 잘합니다. 그러면은 요 반응은 에탄올을 썼다는 것은 약한 친액체가 있다는 소리죠. 약한 친액체니까 아마도 SN1과 SN2 중에서 누가 더 잘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굳이 따지자면 SN1이 합리성이 있죠. 이놈을 약한 걸 썼다는 것이 힌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리빙 그룹 나가게 되고 카보케탄 생긴 상태에서 이 산소가 첨가되는 분터버리는 그런 반응을 일으켜 줄 것이므로 이 반응은 SN1입니다. 라는 것이 가장 합리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 것은 소디움 메톡사이드를 썼네요. 자, 3차입니다. 당연히 강력한 거니까 E2 제거입니다. 라는 거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수소를 제껴 먹겠죠. 이걸 잡아먹어주니까 결과물은 이런 놈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라는 짜이제뿌룰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건 토시리 부톡사를 썼어요. 자,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면요. 등치 큰 놈 쓰면은 보통 호프만 제거를 일으켜줍니다. 맞죠? 그러니까 바깥쪽 수소를 제끼고요. 치환이 덜 된 이중결합 화합물을 만들어줘야 되므로 이놈은 이런 놈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 주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짜이제뿌룰, 이거는 호프만입니다. 라고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물은 자, 그래서 니은 결과물이 틀린 거죠. C와 T는 니은 지문은 같은 비율이 같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얘는 얘가 우세하고 얘는 얘가 우세하다. 물론 이것도 나옵니다. 나옵니다만 얘가 우세. 이러면 이것도 나옵니다. 하지만 얘가 우세. 그러면 나오는 비율은 달라야지요. 주우세 성물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지문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요거는 뭐예요? 황입니다. 황이면 당연히 강한 친액체구나. 1차와 2차까지는 당연히 SN2 반응을 하는 거군요. 라는 것을 느끼면 되죠. 더군다나 이 위치는 알릴릭입니다. 당연히 SN2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S가 붙어있는 페닐기가 붙어있는 이런 결과물 나오고 반응 메커니즘은 SN2입니다. 라고 바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위치는 어떤 위치를 했습니까? 카보닐 바로 옆에 위치. 일종의 알릴릭과 똑같죠. 알릴릭인데 이 위치의 특징은 카보닐 바로 옆에서는요. SN2는 잘합니다. 하지만 SN1 반응은 잘 못하지요. 그래서 이 반응도 역시 SN2 반응이고 메톡사이드가 탄소를 때리고 나가는 SN2 반응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기억 맞죠? SN2는 3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디귿도 틀렸죠. SN1은 B는 SN1이 가능하니까요. 정답은 1번 기억이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 2번이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은요. 아직까지 이런 걸 보는 순간에 이건 무슨 반응이다라는 걸 깨우치지 못하는 수험생 꽤 있어요. 이제 겨우 3월 아니지.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때는 이거 들을 때는 4월일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아직까지 뭐 이런 걸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끝까지 공부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감이 옵니다. 계속 암기하고 또 까먹더라도 또 외우고 하는 수험생 되셔서요. 이런 반응을 보는 순간에 반응은 당연히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3번 가도록 하죠. 문제 3번 문제 좋군요. 문제 3번 중요한 문제고요. 요건 문제 좋습니다. 요 문제는 꼭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기 바랄게요. 자, 요 반응하고 A하고 B란 화합물을 제시해줬어요. 자, 둘 다 최협폼으로 한번 구조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터시리 붙들기가 내려가 있으니까 에쿼토리얼 차지해 주겠죠. 그 다음에 C에는 내려가 있으니까 액시얼 되는 건 당연 요게 A 결과물이죠. B 결과물은 최협폼으로 이렇게 그리면 요거는 터시리 붙들기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엔 CL도 미안합니다. CL이 올라가 있군요. A는. 그 다음에 CL이 여기서 내려가 있군요. 그래서 이게 B 결과물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화합물의 안정도만으로 비교해보라 하면은 둘 다 에쿼토리얼, 얘는 액시얼 에쿼토리얼이니까 A가 더 안정합니다. 라는 것은 당연히 최협폼으로 그리기만 하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D것은 틀렸습니다. A가 안정하죠. 안정한 것은 B가 아니라 이건 A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니? 최협폼으로 그림을 그려내기만 하면 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것이 터시리 부톡사이드 반응시켰습니다. 즉 무슨 반응하라는 얘기니? E2죠. E2 반응은 입지적인 특징이 뭡니까? 엔티 엘리미네이션이죠. 엔티 제거를 수행시켰을 때 리빙 그룹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고리에서는 액시얼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안 되죠. 이런 경우처럼 여기가 NT 수소, 여기가 NT 수소가 되고 이런 수소를 제끼고 이중결합 만들고 난리는 E2 제거 반응을 잘 일으키는 것은 B여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맞으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화합물은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요. 정답은 니은밖에 없는데요. 니은이 왜 그러니? 라는 걸 깨우치자고요. 니은은 자 여기다가 이런 RS 음이온입니다. 그죠? 이 R이 벤젠고리일 뿐이고요. RS 음이온 요놈은 뭐예요? 2차까지도 친핵성 치환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건 분명히 2차 형태가 맞죠. 친핵성 치환 반응할 때 누가 더 잘 일어납니까? 라는 거죠. 자, RS 음이온이 접근해 가는 겁니다. 이놈이 어디 있어요? 에쿼토리얼이 있죠. 그러면 뒤쪽 공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접근은 액시얼 쪽으로 공격하고 리빙 그룹 날릴 수밖에 없죠. 액시얼 접근할 수밖에 없죠. 요놈은 당연히 에쿼토리얼 RS 음이온이 에쿼토리얼로 접근하고 리빙 그룹을 빼는 반응인 SN2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때 접근의 용이성이 큰 건 누굴까요? 입체장의 문제죠. 액시얼 접근은 여기 가서 액시얼이 붙으면 여기 수소와 여기 수소기에서 반발력 있는 원쓰리 다이 액시얼 인터랙션이 존재합니다. 이 개념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 RS 음이온은 2차에도 치환을 시켜주는 건데, 그러니까 치환 반응을 시켜줘서 SN2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기 수소와의 반발력에 의해서 액시얼 접근은 쉽지 않으므로 에쿼토리얼 접근을 하는 경우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역시 B가 반응을 잘 일으키는 겁니다. 라는 니은 지문은 틀릴 바가 없다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꼭 요예가 뜨지 않더라도 이런 개념을 아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제 3번이었어요. 문제 4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주생성물을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 라고 했네요. 자, 터셔리 부탄올이죠. 터셔리 부탄올에 소디움 가했습니다. 무슨 반응이죠? 아직까지 기심기를 들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기심기 신촌 강의 지금 듣고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프라임 학생들도 그렇겠군요. 여기까지 안 나갔네요. 아니구나. 4월 달에 방송하니까 다 나갔겠네요. 지금 내가 지금 3월 달에 찍고 있어서 자꾸 헷갈립니다. 자, 이 반응은 일족 금속을 썼어요. 뭐죠? 수소를 갖다 수소가스로 날려줘서 터셔리 부톡사이드를 생성시켜주는 반응이죠.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인 겁니다. 그 다음에 메틸 아이오다이드를 썼습니다. 이놈은 당연히 뉴클레오파일로서 메틸 아이오다이드 제거를 익힐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탄소 때리고 나가는 SN2 치환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이와 같은 이설을 생성시킬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고요. 두 번째 것은 말단 삼중결합에 NaNH2를 썼습니다. 당연히 수소 잡아먹죠. 그러면 음이온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탄소 음이온 만들어내고요. 요놈이 1차 형태의 알킬 할라이드를 가해주니까 당연히 탄소가 탄소를 때리는 SN2 반응을 일어나는 결과물이므로 결과물은 이렇게 결과물이 얻어지는 결과물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은 SN2입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니까 니은도 틀릴 바가 없죠. 세 번째 겁니다. 시아나이드면입니다. 몇 차죠? 2차입니다. 2차까지도 치환시키는 놈들 중에 하나죠. SN2 치환이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인버전된 결과물 SN2 입체화까지 같이 잡으십시오. 인버전 되어야 합니다. 반전되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4번이었습니다. 5번 가봅니다. 자, 이거는요. 알코올에 NaBr을 가면 반응이 안 갑니다. 이런 반응 없어요. 그런데 HBr을 가면 OH 부분이 Br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거예요. OH가 있다. NaBr을 가였다. 그러면 당연히 Na 양이온과 Br 음이온이에요. 이 Br 음이온이 분명히 친액체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갖다 때린다. 그러면 나가는 건 누가 나가야 돼요? 이런 놈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OH 음이온이 나가야죠. 이 OH 음이온은 강염기이기 때문에 리빙 그룹의 성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리빙 그룹이 되지 못하는데 리빙 그룹으로 내보내는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반응은 없어요 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다가 이런 반응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HBr을 쓰게 되면요.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수소이온부터 잡아먹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알킬 옥소늄 이온 되고요. 이제 나간 Br 음이온이 이탄소를 때리면서 나가는 반응하면 결과물은 이런 놈이 얻어지게 되고 나가는 건 물분자가 나갔죠. 물분자가 빠져나가는 것은 물분자는 중성분자입니다. 중성분자는 항상 좋은 이탈기지요.
그러므로 물 분자가 나가는 이런 반응은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OH 이온을 내보내주는 SN2 반응은 힘들지만 물 분자를 내보내주는 SN2 반응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NaBr을 써서는 반응이 안 되고 HBr을 써서 SN2 반응을 일으켰었을 때 가능합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다. 콜. 예. 두 번째, 입청은 반전을 하게 된다. SN2 반응이 나기 때문이다. 반응이 뭔가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자, 이 부분 전체가 이 등치 엄청난 놈이 보라스를 띄고 있으니까 황이 탄소를 때리면서 리빙 그룹을 갖다가 빼주면 중성 분자인 설파이드가 나가는 거죠. 화합물이 크니까 굉장히 어렵죠. 왠지 화합물이 크니까 뭔가 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는 뭐죠? 알콕사이드 음이온이 탄소를 때리고선 리빙 그룹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SN2 반응이 되는 거고요. SN2 반응은 당연히 입체화학은 반전이죠. 그래서 입체화학은 반전된 결과물로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성 황이 보라스를 띄고 있으니까 전자를 갖고 나가면 중성 분자 나가는 거 맞죠? 그래서 설파이드를 리빙 그룹으로 빼주는 반응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SN2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맞다라는 거죠. 문제 디귿짐은 한번 볼까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뭐니?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 탄소 때리고 리빙 그룹 날리는 SN2 반응이겠죠. 일반식은 그래야지만 탄소 개수가 딱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 결과물은 여기 메틸기의 입체화학이 결정 나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물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질소가 있고 메틸기가 만약에 올라가 있으면요.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거나 경우의 수 아무거나 하나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되고 에틸기가 올라가고 메틸기가 내려간 경우가 가능할 수 있고요. 메틸기와 여기는 에틸기니까 에틸기가 붙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메틸기가 만약에 올라가 있다면 요번엔 플러스를 띄고 메틸기가 올라가고 에틸기가 내려가는 구조도 가능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요 두 가지 구조가 가능하니까 얘는 등치 큰 치환기가 같은 쪽에 있어요. 일종의 시스라고 볼 수 있고요. 등치 큰 치환기가 반대편에 있으니까 트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 트랜스니까 뭐예요? 기하 이성질체 두 개에 여기다가 정확하게 가면은 기하 이성질체가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두 개의 이성질체라는 것은 기하 이성질체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이것도 맞도록 하지요. 기하란 말을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문제 5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6번 가보실까요? 시약을 옳게 나열해봐라 라는 거네요. 자, 이놈에다가 이렇게 제거 반응을 일으켜주고 싶습니다. 터시리 부톡사이드 가능한가요? 네. 바깥쪽 수소를 제끼겠군요. 따먹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리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호프만 제거라고 하니까 터시리 부톡사이드를 쓰는 시약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 맞죠? 두 번째 것은 먼저 이런 놈을 가했어요. 자, 이거 반응을 갖다가 어떤 친구는 잘 모르는 수험생도 있을 거예요. 3차암인 가해줬죠.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자, 질소의 비공유성이 암모니아 같은 놈은 특징은 2차까지도 치환시켜줍니다죠. 그러면 2차까지 치환시켜주니까 SN2가 일어나주겠죠. 그러면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N에 메틸기 3개가 붙어있고 이놈은 플러스를 띱니다 라는 놈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결과물 얻어지고 그 다음에 터시리 부톡세드 썼어요. 터시리 부톡세드 쓰니까 이 3차 아민 부분이 리빙 그룹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리빙 그룹의 사이즈도 크고 이 뉴클레오파린 염기의 사이즈도 크지요. 결과적으로 수소를 갖다 잡아먹고 이중결합 만들고 3차 아민을 날리는 마치 호프만 제거 반응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약을 쓰는 건 너무 정확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니은도 올바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요.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자, 터시리부터 썼으면 뭐 되죠? 일단은 이런 알키랄라이드죠. 제거 반응 일으키니까 결과물 이런 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Br 썼습니다. 이건 뭐예요? H별과 똑같죠. 마코프니코프 첨가입니다. 오른쪽에 중수소 붙고 카보케텐 생겨주고 Br 음이온이 탄소에 때리고 들어가면 결과물은 여기에 D 붙고 여기에 Br이 붙는 마코프 니코프 첨가를 한 결과물이므로 결과물은 디귿도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군요. 역시 7번입니다. 네, 7번이 주우생성물이 다 맞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8번 아니지 몇 번이야?
7번 갈 차례군요. 자, 이건 친핵성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용매는 메탄올이에요. 메탄올 용매는 어떤 용매인가요? 폴라 극성이면서 프라틱 솔벤트죠. 폴라 프라틱 솔벤트 극성 양성자성 용매입니다 라고 하는 거 맞죠? 자,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음이온입니다. O하고 S 같은 조기예요. 폴라 프라틱에서는 내려갈수록 친핵성도 증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친핵성도 크구나. 작겠구나. 얘네 두 개는 용매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죠. 같은 원자 마이너스는 강한 염기가 강한 친핵체입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강한 친핵체가 되는 건 당연하죠. 왜? 그의 짝사는 에탄올이고요. 얘의 짝사는 아세트산이니까요. 그러면 요놈은 pKa 값이 4.75쯤 되고요. 요놈은 한 16 정도 되니까 강산의 짝염기, 약염기, 약산의 짝염기, 강염기, 강염기는 강한 친핵체. 그러므로 순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억, 친핵성도의 순서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염기도의 순서입니다. 염기도의 순서는 용매와 상관이 있나요? 예, 용매와 항상 상관이 없어요. 용매로 인해서 그 순서가 뒤틀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용매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용매에 의해서 그 순서가 바뀌거나 뒤집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 이런 소리라고요. 그러면 얘는 누가 더 강염기입니까? 그러면 그의 짝산 보는 거죠. 얘의 짝산은 당연히 페놀이죠. 페놀 얘의 짝산은 당연히 사이클로 헥사놀 알코올이죠. pK값 10 정도고요. 한 16 정도 됩니까? 요놈이 강산인가요? 강산의 짝염기, 약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약염기, 요놈이 강염기입니다. 라고 하는 니은 지문도 역시 틀릴 바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친핵성도의 순서 용매는 아세톤이다. 아세톤은 폴라 극성이면서 프라틱이죠.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친핵성도의 순서인데 이거는 암모니아하고 물을 물었어요. 자,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용매와 상관이 없이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 항상 더 큰 친핵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물보다 질소가 산소보다 전기 음수도가 작기 때문에 친핵성도가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답. 기억, 니은, 이것이 올바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 7번이 정답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요. 자, 문제 7번 끝나고요. 8번 가보시죠. 자, 8번은 메톡사이드의 친핵성도의 순서 이렇게 했습니다. 친핵성도의 순서가 메탄올에서 더 크냐, DMS에서 더 크냐라는 거죠. 메탄올에서는요, 메톡사이드가 있으면 이논 용매는 뭐예요? 폴라프라틱입니다. 폴라프라틱은 음이온을 빙그르르르르 둘러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둘러싸주겠죠. 이렇게 수소결합 형태로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폴라프라틱 용매에서는 이놈의 뉴클레오필리시티는 안정화되기 때문에 친핵성도는 낮아집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므로 DMSO에서 더 친핵성도가 커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은 잘못되었구나 라고 확인되겠죠. 두 번째, SN2 반응성의 순서라는 겁니다. 자, SN2는 어떤 뉴클레오파리 공격을 할 때 있어서요. 공격할 때 이건 이렇게 반대편 공격하고 내보내겠죠. 이거는 이렇게 뉴클레오파리 공격하고 이렇게 내보내줄 거라고요. 왜? SN2 반응은 백사이드 어택이잖아요. 뒤에서 공격하는 거니까요. 이럴 때 이걸 갖다가 얼핏 보면은 메틸기가 둘 다 아래에 있고 위쪽은 널널하다. 그러니까 이쪽이 반응이 빠르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풀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전혀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양쪽에서 메틸기가 있으니까 좀 걸리켜준다. 그러므로 이쪽은 좀 느릴 것이고 이쪽이 빠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엄밀하게 풀려면 그렇게 풀면 안 되고요. 자, 이게 정확하겠죠. 자, 전부 다 내려가 있는 거니까 메틸기 내려갔죠. 메틸기 내려갔죠. BR 내려가 있는 거죠. 이게 왼쪽 구조고요. 오른쪽 구조는 이렇게 한 다음에 메틸기 내려가 있고 메틸기 또 하나 내려가 있고 BR은 올라가 있는 구조입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뉴클레오파리 접근할 때요. 뉴클레오파리 접근은 자, 이건 지금 액션에 있기 때문에 에쿼토리얼 방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죠. 뉴클레오파리는 에쿼토리얼 방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맞죠? 이건 지금 해가 에쿼토리얼에 있기 때문에 뉴클레오파일은 엑시얼 방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액시얼 접근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원쓰리 다이액시얼 인터랙션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왼쪽의 구조가 더 SN2에서는 반응 속도가 빠를 겁니다. 이것도 좀 잘 기억해 놔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해 놔주시고요. 이런 개념은 상당히 아직까지 기출이 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뜨기에는 상당히 유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꼭 신경 써주면서 화합물의 구조도 전부 다 암기해 주세요. 알았죠? 자, 친핵성도의 순서입니다. 용매는 메탄올이다. 폴라프라틱이군요. 내려갈수록 니클피스 증가. 예, 됐죠? 이 정도는 금방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은과 디귿이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신 친구들은 정리 좀 하세요. 정리해서 싹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합물에다가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외운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9번 문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문제 9번 문제는요. 입체적인 감까지도 살짝 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BR2 썼어요. 특징은 뭐죠? 안티첨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날 다이할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 구조를 보시면 요 구조는 바로 메조를 만들어냈죠. 메조 화합물을 생성시켜 주었습니다. 라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안티첨가에 의해서 메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스타팅 물질은 반드시 어떤 놈이어야 돼요? 반드시 트랜스여야 되겠죠. 왜 그런지는 직접 한번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소 구조 그림을 그려놓은 수험생 되기 바랄게요. 한번 직접 한번 구조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스일 땐 뭐가 더지죠? 라스미가 더집니다. 트랜스일 땐 메조가 더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조 그림을 그려가면서 빨리 연습하는 수험생 되길 바랄게요. 다 외워야 돼요. 그러므로 요건 트랜스 만드는 거고 시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시스 트랜스 이정 자체가 모두 가능하다가 아니고요. 트랜스만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B 결과물을 주종으로 얻기 위해서는 자, 요거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면은 바로 탄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짜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인 이런 놈 돼야 마코프니코프 첨가해서 결과물 얻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니? 헵트 1N은 되죠. 하지만 만약에 헵트 2N이라면 이런 놈이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 이중계라면 결국은 양쪽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카보케타이온 결국은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 똑같으니까 이런 놈도 얻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 가서 카보케타이온 생겨주면서 결과물 이런 놈도 얻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놈하고 이런 놈이 섞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주종으로 얻기 위해서는 요런 놈일 땐 안 되고요. 반드시 요런 놈이어야죠. 해프토 1N일 때에만 요 놈을 주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으므로요. 예, 니은도 틀린 지문입니다. 라고 확인되겠죠. 자, 마지막 디귿은요. 역시 마코프니코프 첨가입니다. 어떤 놈이면 될까요? 이런 놈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마코프니코프 첨가하면 결과물 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CL 붙고 여기서 CL 붙으면 결국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와 얘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C 결과물을 주생분 얻기 위해서는 부트 1N, 부트 2N 둘 다 된다는 거죠. 둘 다 가능하고 이놈이 주생성물로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기라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카이럴 탄소고 라세믹이 얻어지는 것은 너무나 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 난이도가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는 문제 9번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0번 가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상대속도 비교가 옳은 것을 물었네요. SN1 반응에서 누가 빠릅니까? 이건 1차입니다. SN1 반응 굉장히 느려요. 이것도 1차인데요. 왜 빠르죠? 예, 리빙그룹 나가면 카보케탄 생겨줬습니다. 카보케탄이 이중결합 바로 옆에 카보케타이온 알릴릭이라고 하는 거죠. 알릴릭 카보케탄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하, 요놈이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겠구나라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확인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것은요. SN2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물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1차, 이것도 1차. 그런데 누가 더 반응이 더 빠를까요? 아마도 이 뒷부분이 더 복잡하죠. 뒷부분이 복잡하니까 이 OH 음이온이 이 탄소에 접근하다가는 이 복잡한 부분에 의해서 걸리킬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므로 입체 장애.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전부 다 모든 문제를 유기화학은 입체적으로 풀더라고요.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풀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입추정의가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르겠으면 그냥 입추정의 그러는데요. 그거는 조금 좀 섣부른 지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입추정의가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놈이 빨라야 되니까 니은은 틀렸어요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것은 SN1 반응입니다. SN1에서는 자, 다 차이점은 똑같은 터셔리 부틸 아이오다이드, 터셔리 부틸 브로마이드. 예, 차이점은 오로지 리빙 그룹에 달려 있군요. 굿 리빙 그룹은 누구죠? 좋은 이탈기는 항상 약염기다라는 거 맞죠? 그러면 아이오다이드 음이온하고 BR 음이온 중에서 누가 더 약염기입니까? 하면은 요놈이 더 약염기가 되는 거 맞아요? 그의 짝산이 더 강산이니까 그러므로 요놈이 더 좋은 이탈기가 되는 겁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좋은 이탈기가 있을수록 반응은 빠른 건 당연한 것이므로 당연히 요건 맞다. 이것도 맞군요. 라고 확인되겠죠. 자, E2 반응에서 물었습니다. E2 반응 요건 차수가 몇 차입니까? 3차죠. 요건 몇 차예요? 2차죠. E2 항상 몇 차가 빠르죠? E2 반응은 3차가 제일 빠르고 2차 1차입니다. 어떤 친구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SN2는 1차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2차 3차지만 제거 반응은 E1이든 E2든 항상 3차가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SN1 반응도 3차가 제일 빠른 거 맞죠? 그래서 요거는 3차, 요건 2차 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리얼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위클리 테스트 10번 문제, 10회 문제입니다. 자,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처음엔 좀 쉬웠죠. 그러다가 점점점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 못 푼다고 막 답답해하는 수험생이 있어요. 절대 저러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끝까지만 하라라는 겁니다. 끝까지만 하십시오. 끝까지만 공부하고 기출 자꾸 농락당하지 마시고요. 기출 문제 똑같은 화음을 동일하게 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출은 분명히 점검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출 문제에 있는 화물만 자꾸 너무 숙달시켜서 그것 화물만 마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인 양 공부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기본 베이스를 잘 가다듬게 바랄게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국어적인 공부를 하는 수험생 절대 좀 자제해 주십시오. 국어적인 공부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OX 문제라고 하면서요. 뉴클레오 카이랄 이난쇼머는 물리적인 화학적 성질이 동일합니다. 근데 생체 내의 반응일 때는 다르니까 화학적 성질은 다른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생체 내에서는 뭐예요? 카이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카이랄 화물과의 반응성은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OX 문제로 풀면 안 되죠. 그걸 OX 문제로 풀어버리면 이건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학 공부를 생각하시죠. 이난쇼머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는 것은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건 다 똑같은 거다. 다른 어떤 카이랄 화합물이 아닌 어떤 놈과의 반응 시약과의 반응성은 동일하다 이런 개념이고요. 카이랄 화합물 땐 반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인데요. 말하자면 화학적인 개념을 깨우치셔야지 국어적인 공부를 자꾸 하는 수험생들이 계셔서요. 그 점이 참 때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점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화학 공부를 하십시오. 유기화학은 유기화학인 겁니다. 국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자꾸 국어만 적어 놓습니다. 글씨로만 줄줄줄 적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놓고 알릴릭 하고 적어 놓으면 되는 거지. 알릴릭이기 때문에 SN1, SN2는 반응이 빠르다. 이렇게 국어를 적어 놓는 게 아니란 얘기죠. 구체적인 예를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시를 정확하게 많이 외우는 데 있어서 그때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며 8월 달에 앉아갖고 그냥 한 12시간씩 때려버리면 그때 가서 내용이 하고 뚫고선 시험장 들어가면은 승부 볼 수 있는 시험인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컨트롤 빌면서 10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11회를 또 찍어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